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주의보는 외래 환자 1000명당 보통 한 10명 정도, 올해는 8.5명인데요. 보통 10명 이상이라면 발령이 되는데 외래 내원 환자 100명당 1명 이상은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는 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동원입니다. 저희 채널은 전문적인 이비인후과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ENTV입니다. 요즘 주변에 독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열이 40도까지 나기도 하고 이빨이 달달달달 떨릴 정도로 오한이 동반되기도 하고 온몸이 아픈 독감. 오늘은 그 독감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정확히 독감은 어떤 것일까요? 독감이란 감기 중에 독하게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독감이라 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을 말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보통 한절기, 특히 겨울철에 유행하는 것으로 크게 A형, B형, C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C형은 보통 큰 증상이 없어 약간의 감기 증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독감이라 하면 인플루엔자 A형, B형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증을 말합니다. 이전 2009년에 유행한 신종플루라고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것으로서 당시 214개국 이상에서 확진되어 18,500명 정도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타미플루라고 알려진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약을 투여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치료는 잘 되고 있으나 그 이후처럼 팬데믹 감염을 막기 위해 현재는 매월 9일쯤부터 독감 예방접종, 즉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독감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봤을 수도 있는 RSV, 아데노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 등등의 여러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증과는 달리 인플루엔자 A, B형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37도 8 이상의 발열 및 몸살, 오한 등의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코막힘 등의 증상을 한 개 이상 동반하게 되며 B형 감염증의 경우는 구토나 설사 등의 위장관계 증상도 흔하게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플루엔자 독감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렴으로 발전하기도 하며 면역이 좋지 않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경우 간혹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독한 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독감 유행기에는 병원 진료 시에 내원하신 환자들을 보면 환자 얼굴만 봐도 독감이 있는 분들은 티가 많이 납니다. 오한 몸살이 심하게 동반되어 있기에 가만히 있기도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빨이 덜덜 혹은 허리에 한기가 심한 오한을 동반하는 그 증상은 한번 겪어본 분들은 다시 경험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독감은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병원에 오시면 임상 증상을 보고 독감이 의심된다면 우리가 예전에 많이 하던 코로나 신속 키트처럼 의사가 코끝에 비인두에 얇은 면봉을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여 키트 검사를 통해서 한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A형, B형을 구분하여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검사가 음성이라고 해도 잠복기 혹은 바이러스가 증폭이 덜 된 상황에서는 음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가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검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도 방금 검사했는데 양성이 아니었지만 다음날 하는 경우 양성으로 나오는 경험 한 번쯤 있었을 텐데 그거랑 비슷한 양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주의보는 외래 환자 1000명당 보통 한 10명 정도, 올해는 8.5명인데요. 보통 10명 이상이라면 발령이 되는데 외래 내원 환자 100명당 1명 이상은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만큼 독감 유행시는 지하철, 음식점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디서든 이 독감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독감이 걸릴 수 있을까요? 네, 독감 접종을 했더라도 항체가 적절히 생성되지 않았거나 면역이 약한 경우 혹은 많은 양의 바이러스에 접촉된다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보통 우리 WHO에서 그에 유행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측하여 A형, I형 두 가지, B형, I형 두 가지를 조합하여 4가 접종을 국내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3가도 있었지만 현재는 4가 접종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대개 2주 후에 항체가 만들어지나
사람마다 그 정도가 좀 다르고 면역이나 들어오는 바이러스 종류와 양에 따라 독감은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인플루엔자 독감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독감은 증상은 아주 힘들지만 좋은 소식은 적절한 치료만 받는다면 회복은 아주 잘 됩니다. 독감 치료제는 타미플루가 대표적인 것인데 독감은 치료하는 그 항바이러스제가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발열이 심하지 않거나 증상이 약하다면 항바이러스제 복용 없이도 적절한 휴식과 수분 섭취, 소염제 등의 대증 치료로도 나아질 수 있으나 발열이나 몸살이 동반된다면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그 투여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약, 주사제, 흡입약이 있습니다. 먹는 약은 타미플루가 대표적인 오셀타미비르 성분이며 이는 체중에 맞추어 1일 2회 총 5일을 다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보험이 되지만 5일을 먹어야 되는 스고롬이 있으나 최근에는 조플루자라고 하는 약이 나와서 단 한 번의 복용으로도 독감을 고칠 수 있는 복용약이 나와서 좀 더 편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플루자는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7에서 10만 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은 아무래도 위장장애,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용만 잘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치료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외래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페라미비르 주사제입니다. 이는 독감 치료 주사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정맥 내로 투여하는 수액 주사입니다. 맞고 나면 증상에 빠른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아에서도 정맥 내 주사만 가능하다면 체중에 맞춰 주사할 수 있는 약입니다. 치료가 적절한 시기에 잘 되면 드라마틱하게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유용합니다. 하지만 주사제이기 때문에 신기능 장애 혹은 심장 순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신중히 투여가 필요하며 드물지만 간혹 저혈압 및 백혈구 감소증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 및 맞는 주사제의 경우 소아 및 청소년에서 매우 드물지만 경련 그리고 환각 같은 선망 등의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가 있어 발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는 보호자의 주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는 약제의 부작용인지 인플루엔자 감염증 자체의 부작용인지 아직은 정확히 인과관계가 파악되지는 않았고 매우 드물게 보고된 것이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치료의 마지막으로는 흡입제 형태인 자나비비르로 이는 전신 부작용이 많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구를 사용하여 흡입을 해야 하는 불편감이 있습니다. 이 또한 흡입을 통해서 5일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 시작 시기입니다.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24시간 내 치료를 시작하면 가장 좋고 48시간 내에 시작한다면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8시간이 지난 후 독감 치료제를 투입한다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치료 효과가 더딜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많이 유행하는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편히 문의주세요. 유용하고 정확한 이비인후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